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진로 고민, 취업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멘붕 방지 프로젝트 굿한 직업, 여러분 극한 직업 아닙니다. 굿한 직업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리입니다. 오늘은요 디자인 업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대표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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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유튜브 감성을 잘하시는 두 분 자기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각각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4년 된 디자인 헌터스를 이끌고 있는 한정원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반 시각 디자인을 통한 여러 광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요? 네, 저는 공감과 어울림의 레시피, 당신의 결의를 살린 서비스 디자인 회사 소울스프의 방장혁입니다. 두 분 오늘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눈에 딱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좋은 포트폴리오는 자신만의 개성이 한 번에 잘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 더 중요한 요소는 기본이 되어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저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4명의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두 분께서 평가를 해주실 텐데요. 저희는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이 아니라 별이 5개 별점제로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직무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표님께서도 NCS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대표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디자인 영역은 약간의 그 객관적인 지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지표들이 크게 작용하는 범위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디자이너를 평가를 할 때 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디자인 잘한다, 디자인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그 등급이나 그 사람의 현재의 그 능력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학습 수준과 그 경력, 연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그 디자이너의 능력을 약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거고, 모든 공공기관과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은 그거를 좀 개량화할 수 있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입각해서 별점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1번 학생부터 한번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꽃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이제 모델링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해주셨지만 현업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살펴보니까 오타랑 내용이 안 맞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소한 실수지만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이나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평가가 되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수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대부분 한두 장 이렇게 넘기다가 뒷장을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잘 된 그런 작품들 이런 걸 사실 먼저 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보태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너무 많은 내용을 좀 담게 됐고요. 그리고 동일한 주제를 디자인 분야별로 또 쪼개는 그런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패키지 또 그리고 리플렛 부분들을 별도로 쪼개서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4장에 한꺼번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좀 더 밀도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두 대표님께서 전문가의 눈으로 아주 매섭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들께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나요? 네, 평가 마쳤습니다. 그럼 공개해 주시죠. 간단하게 그래도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포트폴리오가 잘 된 포트폴리오냐 나쁜 포트폴리오냐 그거를 지금 평가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여기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저는 그거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친구이긴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지금 바로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을 정확하게 찍고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12개씩 표현을 하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디자인 능력이란 그 수치라고 표현하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결과물도 나쁘지 않고 좋은데 잘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약간 양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자기가 잘했다고 판단하는 좋은 결과물들만 짧고 굵게 보여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도 동일한 의견이긴 한데요. 6페이지나 7페이지 동일한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목업, 하나는 디자인 작업 결과물. 8페이지의 경우에도 목업을 만들었는데요. 동일한 페이지를 동일한 내용을 굳이 또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칭찬할 부분은요. 마지막에 컨택 포인트를 남겼던 게 저는 굉장히 잘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중간에 넣거나 좀 한 4페이지쯤 막 그렇게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놓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넣게 되는 거, 이 부분은 저는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도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별이 5개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될 텐데요. 평가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표를 공개해 주시죠.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친구의 미래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세심함이 있어요. 마지막 결과물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장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엿보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어요. 별 점수는 조금 낮게 줬을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만 채우게 되면 충분히 디자이너스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자, 그럼 계속해서 3번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까요? 이 친구 포트폴리오는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한데요. 장점은 일단 자기가 잘한 거를 먼저 배치를 했어요. 공모전에서 입상한 거나 아니면 좀 수준이 약간 높은 결과물들을 먼저 배치를 해서 처음에 도입부의 시선을 잘 끌었던 것 같고,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한 포장인데요. 이 이미지들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요. 잘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걸 잘 보여줘야 되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미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하면 UX나 UI 관련해서 모바일 작업들 한 게 있는데요. 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목업을 형식으로 해서 잘 표현하긴 했거든요. 근데 5페이지에 이 내용들 쫙 붙여 있어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차라리 한 페이지 안에 표현을 하고 표현하려고 했는 킬링 기능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채워주게 되면 좀 더 가치 있는 디자인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콘을 포토샵하고 이제 일러스트 아이콘을 해주셨는데 실수를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처음에 민트색으로 컬러 그레이딩 잡아서 진행해 주셨는데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블랙이지만 패턴에서 아이콘은 컬러가 안 바뀌었어요. 차라리 바꿔주든가 아니면 아예 톤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평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디자인은 보편 타당한 흐름이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기만의 그 판단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이나 작품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한 걸로 보아서는 그 부분을 좀 꼭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친구 디자인 잘하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디자인 표현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주긴 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편집에 대한 기본을 조금 더 익히면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4번째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보내준 포트폴리오 용량이 1.8기가. 1.8기가인 용량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웹하드에 올리거나 했을 경우요 못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도 그룹핑을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패키지 부분에 브랜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굳이 범위를 나누지 말고요.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테마 형식으로 바꿔주면 스토리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좋겠다고 보고. 저도 이 친구의 그 디자인 능력이나 표현 능력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량이 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제일 걸리는 문제였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디자이너로 꿈꾸는 학생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결과물들을 여러 가지 유형의 파일 형식, 뭐 이미지 형식, PDF 형식 등등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축약본 아니면 뭐 풀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적절한 파일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대표님께서는 별점 9개로, 한 대표님께서는 별점 12개로 디자인 면에 있어서 점수를 굉장히 높게 주셨거든요. 일단은 이 친구는 자기가 직접 표현을 하고 만들어낸서 작업을 한 결과물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높게 받고, 물론 용량이 커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회사에 포트폴리오를 냈을 때 정말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얻기 때문에 강인하게 점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용량이 큰 파일을 쓰다 보니까 파일이 잘 열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많은 감점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평균적으로 한 몇 바이트 정도로 용량을 100메가 안쪽으로 해주시면 그래도 문제 없이. 보통은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네. 그 안쪽에서 자신의 결과물을 이렇게 함축시켜 놓으면 그에 따라서 용량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두 분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여러분들의 더 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를 또 발판 삼아서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힘내라는 마음을 담아서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